네, 4교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교시 오늘은 1번, 2번, 3번 풀어보겠습니다. 130일에. 필력 계속 늘려봐야죠. 자, 4교시 문제 보겠습니다. 4교시 문제는, 자, 가스 상태의 독성 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가 있네요. 취급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 누출량, 산정 시 아래 물음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건물 외부 그리고 건물 내부에 설치된 설비. 건물 내부에 설치된 설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거를 저희가 코라라고 하죠. 코라에 보면 밀폐 정도라는 그 항목이 있거든요. 이거를 어느 정도 뭐 밀폐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느냐가 문제인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게 좀 포사 가이드로는 그 P 107과 202 요게 이 내용 이 과이들은 여러분들이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시나리오 선정 지침이니까요. 꼭 보시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만 보겠습니다. 대안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오늘 최악의 시나리오만 보겠습니다. 끝점의 거리 가장 먼 가상 시나리오고요. 자, 변수 결정 방법도 오늘 최악의 시나리오 어떻게 결정하는지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변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자, 해당 단위 설비 인입 측 프렌지에서부터 연결 단위 설비의 인입 측 프렌지까지 되어 있는 거. 한마디로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프렌지가 있죠. 이 부분 이쪽 인입 프렌지부터 시작해서 이쪽 인입 프렌지까지 뭐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끝점 농도가 중요하죠. 극성물질은 ERPG2고 뭐 인화성은 이제 0.07 40초 동안 5kW 미터 제곱 벽사열. 이거 뭐 사고 영향 평가 하시는 거 가시는 분 아실 거고, 누출은 10% 돼 있는데, 자 그리고 자 여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그러면 사고 시나리오 선정할 때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그걸 봐야 되냐 이 말인데요. 어떤 시나리오를 볼 것이냐 그래서 이제 풍속하고 대기 안정도를 볼게요. 풍속이 대기 안정도는 이제 초당 1.5, 대기한 F, 사상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이제 최악 시나리오 같은 경우고, 대안이 좀 틀리죠. 대기는 40도씨, 역습도 55, 40도씨네요 보니까. 노출면 노출, 지표면 노출이고요. 이건 지금 말씀드린 게 대안이 아니, 대안하고 최악하고는 조건이 틀립니다. 변수가. 이런 거 도시 굴곡는 상태, 누출 온도 최고 낮 시간 동안 최고 온도 또는 온도 좀 큰 근데 대안 같은 경우는 이게 평균적인 그 기상 데이터를 보고 넣어야 되는 거지만 가장 한데 최악 같은 게 좀 틀립니다. 자, 분석 대상은 이제 모든 독성 물질의 누출 사고를 포함해서 사고 시나리오. 독성 물질 하나, 인화측 화재 폭발 대표 시나리오 한 개, 이렇게 총 3개가 필요합니다. 총 3개만 있으면 됩니다. 취약 같은 경우는. 그죠? 하지만 대안은 좀 틀리고요. 자, 누출량 산정은 하고 문제 있는 거니까 사고 시 비상조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일 용기에 대한 체례장하고, 사고 시 비상조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일 배관에 보유하고 있는 체례장, 이 둘 중에 큰 걸 넣으면 됩니다. 이 가이드를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답이 다 나오는 문제거든요.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고. 자, 건물 외부는 이렇게 계산하고 10분 동안 확산되는 가정하기 때문에, 그죠? 최악 같은 경우는 누출 속도는 이제 누출량이란 건 이제 10분 동안 하니까 10분 동안 누출량 계산해가지고 10분은 나누시면 누출 속도가 나오고요. 요 식을 외우시면 됩니다. 뭐 다른 할 것 없으니 가이드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건 뭐 어떤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으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외우시고 작성하면 되고, 요 식을 외우시면 되고요. 누출량 10분 동안 한다, 누출돼 확산되는 가정한다 돼 있고요. 자, 건물 내부는 완화 지수를 적용하면 건물 내부니까 외부로 나가는 양이 많이 줄어졌죠. 완화 지수가 적용되니까 일반형을 대부분 타면 완화 지수가 뭐 줄어드는데, 밀폐형이나 봉쇄형을 해버리면 0.3, 0.17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결국 밀폐형이 제일 좀 많이 줄어들겠죠. 밀폐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중요한 게 배기 시설이 있냐. 한마디로 여기 건물에 있다가 사고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뒤에 후단에 스크롤 같은 배기 있으면 밀폐형으로 간다. 뭐 이런 겁니다.
불필요한 봉쇄형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문제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번인가요? 이제 습성 한선 유체의 정의 및 해당 환경에서 발생하는 부식의 종류 및 부식 방지 대책. 부식 문제 잘 나오니까요. 내가 2번 문제를 좀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가이드가 D15-2012 화학설비의 계질 개선에 관해서 지도지침 이게 중요하니까요. 결국 이게 나오는 내용 보면 요 부분이 이제 가이드에 있거든요. 요 가이드에 보면 요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0.35 그러니까 가스 분압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죠. 가스 분압이 부분 있다라는 거고요. 위치계 종류는 이제 황화응력 부식분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화학설비 건조성 모니터링 지출 지치 보시면 여기 황화 그 부식의 종류 보면 표를 보면 핵심 변수랑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건 그 가이드 한번 참조하시갖고 내용을 적어주시는 게 이게 SCC 말고 다양한 그 부식 균열의 종류가 나오거든요. 이게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부식 환경에 예민한 환경, 인장 응력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순금성이 발생하지 않는 게 이 응력 부식 균열의 개념이고요. 보면 이제 여기서 어떤 형태로 이걸 제거할 거냐면 인장 응력 제거를 하고 뭐 해야 되고 뭐 유해 환경을 제거해야 되죠. 유해 환경 그러니까 산화제 함량을 감소시키고 유해 물질을 제거시키고 감수성 금속을 아니게 해야 되니까 한마디로 순금속보다 합금 성분 변화시킨다. 순금속에는 발생하지 않는 게 바로 이런 그 부식응용 계열이니까요. 웬간하면 뭐 합금보다는 순금이 좋은데 결국 이런 경우 이렇게 답안 적을 때 합금 성분을 변화시킨다 통해서 감수 또는 금속 조직 변화시켜 저항성을 높인다 이런 형태로 그럼 나스라는 게 이제 그 부식협회에서 발행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식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제가 부식 관련된 자료를 있습니다. 이거 부식을 관련해 가지고 부식 메커니즘 이런 걸 적어 주시면 되죠. 특히 부식 메커니즘 양극부에서 어떤 반응이 나고 음극부에서 어떤 반응이 난다 이런 식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 이런 거 적어 주고 실제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부식의 내용이죠. 외적 요인, 내적 요인, 부식의 종류, 부식 관리 자체 요거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식 관련해서 문제 나오면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셔가지고 적으셔도 됩니다. 응력 부식이라고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 문제죠. 안전진단 실시 주기 및 기본사항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해 보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 문제는 잠깐 보겠습니다. 그 검사 관련해 이건 찾아보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화관법 관련 검사 사항이 좀 많죠. 뭐 설치 검사, 이건 최초 설치 검사, 뭐 공장 직구 설치 검사, 그 정기 검사는 이제 영업 허가 대상인 영업 대상 1, 2년이고요. 수시 검사도 있고요. 요거 안전진단이 중요하죠. 안전진단은 이제 화학사고 예방기 위험도에 따라서 가나 다에 따라서 주의가 좀 틀려지죠. 그리고 기본 항목 5가지는 유해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전기 수시 및 안전진단 방법의 규정 별표에 보면 이렇게 5가지 크게 항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급물질 위험성, 공정의 위험성, 취급 설비의 위험성, 취급 방법 위험성, 외관 검사 분야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 따로 안 했거든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세부 내용을 한번 보시고 여기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네 보니까 최근에 화학물질 관련해서 이야기 나니까 예. 오늘은 이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4교시 4, 5, 6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